이분의 연봉이 1억이셨어요. 인사 총책임자로 이직을 시켜드린 적이 있었는데 2천 넘게 받았던 게임 회사 이름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네. 후보자한테 소개팅을 받아보실래요라고 한 건에 1,000만 원 이상 받아본 적 있다. 아, 예, 있습니다. 1억 3천까지는 벌어봤습니다. 한 달에요? 네. 한 달에? 네. 하나, 둘.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치펌에서 7년차 헤드헌터로 근무하고 있는 연정훈 이사라고 합니다. 헤드헌터는 저는 크게 두 가지 일을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로는 어떤 한 후보자나 어떤 사람에 대해서 커리어 컨설팅을 해주는 업무 영역이 있을 거고요. 두 번째로는 저희 고객사 클라이언트에서 우수한 인재를 영입하고 싶을 때 저희가 그 우수한 인재를 서치하고 필터링을 해서 추천을 시키고 입사를 시키는 그런 인사 채용 업무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가운데 있는 칸부터 한번 도전을 해보겠습니다. 자포털 사이트 아이디가 5개 이상 있다. 이거 무조건 있죠. 일단 가장 유명한 잡코리아, 사람인, 잉크루트 이 3개는 무조건 있고요. 뭐 정말 다양하게 잡사이트 아이디가 있는데 회사 차원에서 이제 보유하고 있는 아이디가 제가 알기로는 한 20-30개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하고 바로 그 옆에 있는 거 카카오톡 친구가 3,000명 이상이다. 한번 핸드폰 꺼내 볼게요. 오. 네. 이거 줌 되시나요? 와우. 지금 보니까 3,357명으로 와. 나옵니다. 혹시 네. 몇 명이시죠? 한 400명? 그러면 이것도 표시를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100% 성공인데요. 헤드헌팅을 하다가 기업에서 스카우트 제의를 받은 적이 있다. 정말 많습니다. 네, 제가 스타트업 전문 헤드헌터인데 보통 스타트업 대표분들과 미팅이 많거든요. 아니면 인사팀장분들이나 잡오퍼 관련해서 미팅을 가질 때 역으로 저보고 좀 같이 일해보고 싶다고 하신 분들이 저는 한 10번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와, 벌써. 스카우트 제의 말고 또 네. 다른 제의를 받은 적이 있나요? 다른 제의 약간 이것과는 결이 다른 답변일 수도 있는데 제가 입사시켜드린 후보자한테 소개팅을 받아보실래요라고 제안을 받아본 적도 있습니다. 네, 제가 입사시켜드린 분이 후보자가 여자분이신데 그 여자분께서 이제 입사 전에 저랑 티타임을 가졌는데 저보고 자기 지인 중에 괜찮은 분이 계신데 저랑 잘 맞을 것 같다고 그래서 한번 만나보시려고 했는데 제가 정중히 거절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아쉽다. 네, 이것도 5표시를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 밑에 한 달 만에 2건의 석세스를 만든 적이 있다. 정말 많죠. 오. 한 달에 뭐 5-6건 한 적도 있고. 한 달에요? 네, 한 달에 뭐 한 포지션, 2포지션 이렇게 뭐 단건들만 진행을 하는 게 아니라 다양한 포지션을 전반적으로 두루두루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운이 좋았을 때 5-6건 석세스를 만든 적도 있었어요. 그럼 혹시 임원급은 보통 얼마나 걸리나요? 이게 임원급 같은 경우는 좀 오래 걸려요. 왜냐면은 뭐 아시겠지만 워낙 저희 같은 경우는 스타트업에서 임원급도 C레벨이라고 하거든요. 뭐 COO, CFO, CTO 이런 것들을 C레벨이라고 하는데 서류 심사 기간도 오래 걸리고 그 다음에 인터뷰 단계도 좀 많이 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원 대리급 같은 경우는 인터뷰가 한 한두 차례에서 끝나는 경우가 많은데 제가 임원급 경우는 8차례 인터뷰까지 해드린 적도 있었어요. 그분 같은 경우는 저는 3달 이상 걸린 것 같습니다. 결국 성공하셨나요? 네, 성공했습니다. 와. 석세스 했습니다. 3달이었는데. 네, 한 건에 1,000만 원 이상 받아본 적 있다. 아, 예, 있습니다. 와, 대박. 네, 이게 그래서 한 달에 뭐 몇천만 원 번 적도 있었고 근데 단건에 1,000만 원 이상 받아본 적은 아까 말씀드린 임원급들을 석세스 시켰을 때 뭐 회사 명은 말씀드릴 수 없겠지만 유수의 게임 회사에서 근무하셨던 인사 담당자 분을 제가 외국계 스포츠 브랜드 회사의 인사 총책임자로 이직을 시켜드린 적이 있었는데 이분의 연봉이 1억이셨어요. 네, 이직 시켜주고 사이닝을 딱 했을 때 그때 실수령으로 다 뛰고 2천 넘게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혹시 편집할 때니까 게임 회사 이름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오. 네. 네. 그리고 그 질문 위에 내 MBTI는 2로 시작한다. MBTI는 2로 시작하고요. 정확한 MBTI는 ESTJ. 저 처음 봐요. 네. ESTJ 약간 성격이 혹시 약간 개꼰대라고 하기는 좀 뭐한데 약간 어떤 규정화된 룰을 좋아하는 편입니다. 네. 그럼 혹시 내 MBTI가 찰떡이라고 느끼는 순간이 있나요? 업무할 때랑 여행 갈 때 이게 짱이다. 이게 저희 같은 경우는 여행 갈 때 속옷 같은 경우는 뭐 1박 2일을 간다고 하면 보통은 한 벌 챙기는 분들이 많을 텐데 저는 한 3-4벌 챙겨요. 안 가져가시는 분들. 아, 그래요? 저는 일단 용납이 안 돼. 저는 일단 아니에요. 안 씻어. 저는 아니에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좀 정말 철저히 계획형이라서 와. 네. 외국 여행을 갈 때도 시간 단위로 쪼개요. 그래서 엑셀로 하나하나 시간 단위로 설정을 하는 편이라서 쫓아가겠다. 같이 가는 사람은 되게 저를 좋아하더라고요. 와. 네. 그 바로 위에 헤드헌팅 할 때 외모가 영향을 준다. 이거는 외모가 영향을 주는 긍정적인 신호도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아무래도 저희가 대면으로 하는 업무도 많다 보니까 그런 게 있어요. 뭐 고객사에서 저희한테 뭐 예를 들면 뭐 인사 채용 담당자를 뽑아주세요 라고 했는데 저희가 그분에 대해서 사전적으로 서류 심사를 하고 이력서를 검토를 하고 그분을 이제 저희 고객사에 추천드리기 전에 사전 면접을 봅니다. 사전 인터뷰를 봐야 되는데 그 사전 인터뷰를 볼 때 호감형 외모를 가진 분이 나가서 이제 말끔한 뭐 드레스 코드를 딱 입은 채로 가면은 후보자 입장에서도 저희를 볼 때 신뢰감이 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예. 의상 말고 진짜 얼굴이 영향을 줄 때도 있나요? 있죠. 생각해보세요. 솔직히 말하면 잘생긴 사람, 이쁜 사람 다 좋아하시잖아요. 역시 역시 예. 예쁘고 그리고 하다못해 알바를 구할 때도 채용 공고에다가 예쁜 뭐 사람. 외모 준수, 뭐 용모 준수 이런 거 다 고쳤잖아요. 외모. 예. 아무래도 호감형 외모를 가진 사람이면은 저는 마이너스보다는 플러스가 가져다주는 이익이 더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근데 절대적인 인덱스는 아니라서 외모가 영향을 준다라고 하면은 저는 당연히 준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있는데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라고 단서는 걸고 싶습니다. 그리고 나보다 훨씬 더 좋은 포지션과 연봉으로 이직하는 후보자를 부러워한 적이 있다. 아까 말씀드린 그 외국계 스포츠 브랜드 회사에서 입사시켜드린 분을 조금 부러워한 적은 있어요. 조금. 왜냐면은 본인이 너무 가고 싶어 하셨던 회사이기도 하고 그 브랜드가 그때 당시 한창 성장해 나가는 회사이기도 해서 좀 잠재적인 좀 포텐셜이 있는 회사인 것 같아서 좀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부러워한 적은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직업병이 도져서 지인을 헤드헌팅 해준 적이 있다. 7년째 했는데 지인을 헤드헌팅 해준 적이 없습니다. 오, 이거 진짜 네. 의외다. 이게 저도 의외인데 저희 헤드헌팅 업계에서 좀 전설처럼 내려오는 말들이 있어요. 지인을 헤드헌팅 해주는 게 굉장히 어렵다라고. 오히려. 네, 오히려. 그저께도 연락이 왔어요. 뭐 좋은 회사 없냐. 뭐 이런 회사를 가고 싶다. 그런데 이런 회사를 가고 싶다고 해서 그 회사가 이분을 원할 수 있는 그런 시기나 어떤 여건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저는 생각보다 어렵더라고요. 네. 그럼 이건 X인가요? X입니다. 네. 그럼 지금 9번 했는데 한 번 남았거든요. 오! 네. 기회가 10번이니까. 기회 10번이었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헤드헌터는 엔잡하기 좋다. 이거를 해보겠습니다. 헤드헌터는 엔잡하기 좋은 것 같습니다. 지금 저도 엔잡을 하고 있고요. 혹시 어떤 네, 지금 요식업계 오. 매장을 하나 운영을 또 부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헤드헌터는 엔잡하기 왜 좋냐고 하면은 일단은 저희는 프리랜서거든요. 고용 형태가. 그래서 좀 시간적으로 여유가 많이 있습니다. 그 시간 관리를 잘 할 수 있는 분이라면은 엔잡을 무조건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O라고 표시를 하겠습니다. 그럼 혹시 약간 좀 그럴 수 있는데 연 매출이나 연봉 네. 공개 가능하십니까? 가능해요. 이게 근데 제가 7년째 하고 있는데 연마다 너무 변동이 심해서 예를 들면은 뭐 코로나 시대가 2020년부터 시작했잖아요. 그때부터 매출이 확 떨어졌어요. 확실히 경기는 안 좋다 보니까 기업 입장에서도 고정비를 줄이려고 해서 인건비를 많이 삭감하는 포지션을 많이 취했었고요.
좀 그렇기 때문에 저희한테 의뢰 들어오는 기업의 수도 많이 적었고 그래서 매출이 확 줄었는데 제일 적게 벌었을 때는 실수령 기준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실수령 기준으로 제일 적게 벌었을 때가 한 4천에서 5천 사이를 벌었었던 것 같고요. 제일 많이 벌었을 때가 1억 3천까지는 벌어봤습니다. 예. 어떤 달은 수입이 0원이고 어떤 달은 몇 천만 원씩 벌 수 있는. 네, 맞습니다. 석세스를 못하는 달에는 수입이 0원이 될 수도 있고 석세스를 잘하거나 운때가 좋아가지고 석세스를 많이 발생시킨 달에는 몇 천까지도 버는 분들도 계셨고 저도 그렇게 벌어봤고 또 하나 말씀드리면은 이런 불안정성에 대해서 견딜 수 있는 분들이라면은 이 직업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럼 지금 10번 시도를 해주셨는데 네. 대각선 하나, 세로선 하나 해서 네, 두 맞습니다. 줄 성공을 시켰었습니다. 네. 성공 축하드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상품을 준비를 했는데요. 네. 그렇지. 네, 오, 감사합니다. 헤드헌팅을 더욱 성공적으로 잘 잡으시라는 의미에서 네, 한번 열어보시겠어요? 네, 2022년 프리미엄 비눗방울 에디션 총 선물 드립니다. 우! 네, 여름도 오고 하는데 시원하게 보내시라고 준비해드렸습니다. 잘 잡으시라는 잘 잡으라는 의미에서? 네. 감사합니다. 이건 제 조카에게 선물로 줄 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저조차도 여기 헤드헌터를 하기 전인 7년 전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지 몰랐었어요. 근데 이제 이 헤드헌터를 하기 전에 한 반년 정도 이 직업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스터디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업계 사람들을 만나면서 좀 여러 가지 질문을 드리면서 제가 할 수 있겠다는 자신이 들어가지고 이 직업을 시작하게 됐는데 여기 인트로 때도 말씀드렸겠지만 헤드헌터는 이제 가장 중요한 임무가 저희 고객사에게 우수한 인재를 추천을 해서 그 인재를 입사시켜 드리고 그 입사시켜 드린 분의 연봉에 대해서 저희가 일정 부분 커미션을 가져가는 그런 형태로 진행이 되는 직업이에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겠지만 수입이라는 게 너무 불안정이 심해서 이것에 대해서 본인이 온전하게 감내할 수 있는 분이라면 저는 이 직업에 대해서 추천을 하고 싶고요. 굉장히 매력적인 직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아까 빙고판에서도 질문이 있었는데 엔잡하기 쉽고요. 네. 본인이 의지만 있다면 정말 다른 다양한 부업도 병행을 할 수가 있고 가장 매력적인 것 중에 하나가 제 후보자를 제가 가진 좋은 고객사로 입사시켜드리는 석세스를 시켰을 때 성취감, 그로 인한 어떤 뿌듯함 그런 것들이 저는 가장 큰 매력으로 다가오는 직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양한 경우가 있습니다. 네. 맨 왼쪽 질문에 개런티 기간 못 채우고 퇴사해서 수수료를 뱉어낸 적이 있다. 이거는 헤드헌터라면은 100% 무조건 있는 경우예요. 이게 3달 전에 저희한테 개인적으로 연락이 온다. 저희는 시겁합니다. 쎄하다. 갑자기 이제 업무하고 있다가 PC 카톡에 뭐 어디 입사자라고 뭐 카카오톡 신규 매체가 딱 떴다 그러면은 이거를 진짜 쎄해요. 예. 이거를 봐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근데 그 쎄한 느낌이 대부분은 맞았어요. 굉장히 마음이 아픕니다.